입니다. 민 대표의 고급수탁팀입니다. 자,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자, 지금 시간이 5월 2일 토요일 7시 3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평상시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네. 자, 일단 전반적인 흐름 또 체크를 해보고 4월달 한 달 동안 또 제가 잘했던 거 큰 실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유종현을 잘 거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5월달에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좀 예상되지만 일단 이제 유가만 조금 진정이 된다면 아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이제 무료 카톡방이 열리고요. 오시면 제가 뉴스 정리나 그 다음에 추천 종목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공개 방송을 진행하게 되면 또 저희 VIP는 어떻게 대응했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거든요. 금요일날 수요일이죠. 수요일날에 재룡산업을 추천해서 그 다음날에 한 20몇 % 전략 먹고 나왔고, 그리고 제가 두 종목을 줬습니다. 엑스게이트랑 재룡산업을 줬는데 재룡산업은 이제 또 시세 흐름이 좀 잘 나와서 그날 파신 분들은 한 14% 먹었고, 근데 직장인 전략 매도 상관없다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홀딩 중이신 분들은 12,500원에 전략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하고 이제 엑스게이트를 하나 드렸는데, 엑스게이트는 제가 또 이제 친절하게 또 알려드렸어요. 좀 수익 나오면 좀 챙겨가라고 말씀드렸고, 엑스게이트는 12,900에서 13,100원, 13,000 전후로 매수하시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금요일도 이제 13,070원까지 떨어지는 등, 이제 목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를 좀 하지 않았나. 참고로 저희는 추가 매수 못 하시면 추가 매수까지 사인을 보내드렸고, 저희는 또 VIPMD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에까지 포함한다면은 충분히 한 10% 이상 수익권의 홀딩 중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제가 또 이제 4월 달에 또 정리를 이제 좀 방송이 늦은 거는 정리를 좀 잘 하고, 복귀를 좀 잘 하고 있고요. 근데 5월 달에는 또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유심 있게 종목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유가만 좀 우려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시장 분위기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좀 지었고요. 역시나 지금 이제 AI 쪽에 관련된 섹터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의 전쟁 이슈 뉴스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틀 동안 이제 5월 1일 노동절이고, 또 이제 5월 1일 토요일이죠, 그죠? 토요일날 미국 시장이 또 새벽에 끝났기 때문에 양대 이틀 동안의 시장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다우 증시는 1.3% 올라갔고 나스닥 시장은 1.78%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올라갔던 이슈 뉴스라고 해봐야 역시나 애플 이제 실적 훈풍에 나스닥 25,0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일단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새벽 얘기고, 어저께는 이제 역시나 나스닥 사상 최고치, 역시나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에 따른 AI 종목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가 우리 목요일에 증시 보시면 국제유가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었어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양대 시장에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 거래소는 마이너스 1.38, 코스닥은 마이너스 2.29% 정도를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제일 큰 이면은 역시나 유가죠, 그죠? 유가고, 그리고 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연휴 기간이 길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따른 부담감, 더군다나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5월 1일 날에 맞춰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그에 따른 이제 불안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으면서 매수세보다는 이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이 좀 마이너스로 끝났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 밖에 나왔던 뉴스는 지금 이제 토요일이니까요. 해봐야 이제 내일 하고 지금 이제 한 5월 4일 날 또 하면 5월 5일 날 또 논다, 그죠? 그래서 이제 5월 4일 전까지 나오는 뉴스는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아침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지금 5월 4일 날에는 또 이제 기법 강의하잖아요. 매주 월수인데 제가 5월 5일 날 놀면 안 합니다. 5월 4일 날에 휴장이면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연휴면 안 합니다. 제가 정했습니다. 쉴 땐 좀 쉬고요. 일할 때는 확실히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제가 대신 이제 일할 때는 확실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테니까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또 뉴스가 나온 것들 제가 굵직굵직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주부터 EU 차 관세. 자,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이란에 따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토라진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연일 공세를 펼치면서 유럽의 차를 25% 인상을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것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좀 자동차 관련했던 이슈 뉴스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긴 한데, 뭐 크게 차이가 있겠나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EU와의 어떤 관세 부분에 관련해서 또 이제 불확실성을 또 만들어가는 게 트럼프라서 향후 미국에 따른 어떤 이제 반미 연합이 또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란 정말로 합의를 원한다. 핵무기 가져서는 안 된다. 뭐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야지만 자기가 끝내야지만 이제 끝나는 걸로 지금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이란 우라늄 빼내겠다는 등 45분간 새 군사 작전을 보고받았다는 등 뭐 조직이 뭐 전쟁 이슈 뉴스가 끝났다고 하는데 휴전을 중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휴전을 5월 1일 날에 60일 동안 자기가 전쟁할 수 있는 기간에서는 빼겠다는 건데 그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거든요. 종전하고 좀 많이 다르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법리 다툼을 또 하려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5월 2일까지 이제 트럼프가 전쟁할 수 있는 권한인데 중간에 어떤 이제 물리적 충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어쨌든 그런 휴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60일 동안에 있는 전쟁은 무효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좀 펼치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 상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거리가 먼 얘기인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또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싸우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뉴스를 업데이트되는 걸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란 파키스탄에 새 종전엔 전달했다. 핵 호르무즈 입장 변화 주목되고 있다는 등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뉴스가 계속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새 제안에서 핵 문제 논의 수용할 것이라는 등 날짜가 지날수록 조금씩 이제 미국이 원하는 쪽에 이제 포지션이 잡혀가거나 아니면 이란이 조금씩 한 발짝 양보해가는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트럼프가 오케이 하겠죠, 그죠? 그래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벨기에인이 또 원전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원전에 관련해 또 우리나라에 좀 도움될 만한 뉴스들, 그 다음 원전 강국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SMR이나 원전 섹터들도 좀 추가적인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원전 쪽도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제 벨기에나 유럽 쪽, 동유럽 쪽보다는 개인적 입장에서 미국과의 어떤 에너지 협력 관계에 따른 우리나라 투자, 뭐 그 부분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경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 수출이 48% 정도 증가했는데 이제 뭐 859억 달러 정도인데 반도체가 지금 거의 지금 4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반도체 때문에 올라갔다 해도 과는 아닌데 여러 가지 동반적인 업종들도 이제 경제 성장을 같이 이끌어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씩 돈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역시 반도체만 의존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UAE 관련해서 이제 1조 달러 프로젝트 발주 러시 등 역시 이제 냉난방 공조 관련해서 조금 이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냉난방 공조 관련했던 애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냉난방 공조 관련해서 역시나 삼성 공조가 좀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태막 탈지 안 탈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역시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게 되면 역시나 안에 들어가는 냉난방 열기를 막 시켜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죠? 한번 까먹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 같다. 근데 데이터 센터 짓고 나니 냉난방 공조도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삼성공조 중심으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북구강로 급부상, 북극의 뭐 급행 컨테이너선 공모 돌입한다. 이 북구강로 때문에 지금 대한전선이 대한조선이 대한해운이죠, 대한해운은 이제 앞전에 이제 15일 날에 추천을 해줬던 종목이죠. 대한해운. 이거 추천해주긴 했는데, 역시나 뭐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연소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체크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AI 제왕, 엔비디아도 찜했다. 꿈의 기술 시대 빨리 오나. 양자암호 관련했던 얘기가 좀 기술력으로 다루고 있긴 한데, 재밌는 부분이 이제 양자암호와 통신 테마들이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이 좀 올라갔잖아요. 나스닥 시장이 1.78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이 통신 테마와 양자 종목이 이틀 동안에 도합해서 이제 평균적인 좀 이슈되는 종목들이 한 10%씩 올라갔더라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 뒤면 부르는 게 제값이다. 무서운 경우가 나왔다. 유가인데, 지금 유가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이제 100달러가 넘어섰고, 지금 현재 유가가 조금 떨어져서, 지금 이제 이란 종전협정 때문에 101달러, 2달러 정도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101달러 정도 진행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유가에 관련했던 부분들, 아무래도 좀 이래 돼버리면, 지금 항공료를 비축을 필요해서,
낮부터는 둘째 치더라도 항공을 비롯해서 석유화학 종목들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합니다. 유가가 $200 등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추가적인 유가 상승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번 주 목요일 날에 젠승환 딸이 두산 로보틱스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게 재밌는 거는 프리마켓에서만 소국이 좋다가 정규시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시가 고가 형성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 뉴스는 이제 우리가 금요일 쉬었으니까요. 수요일 저녁쯤에 나와서 수요일 애프터 마켓에서 수급이 좋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이제 프리마켓에서 수급이 좋고 실질적으로 목요일 날 9시 되는 정규시장에서는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전강의약장으로 이제 목요일 날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빠졌다. 대표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수급이 좋았던 게 역시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관련해 가지고 구리 관련됐던 전선 테마와 변압기, 특히나 이제 전선 테마들이 좀 크게 들어왔죠. 아마 그 이면에는 수요일 날에 뉴스 나왔던 LS 일렉트로닉 약 3,200억 규모의 북미 데이터 센터 수준 모멘텀 소식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목요일 날에 산일전기도 이제 데이터 센터 수주 관련했던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산일전기를 또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KBM 메탈을 비롯해서 선도전기, 우리가 들었던 뭐 재룡산업, 뭐 이런 애들 대원전선까지 포함을 해서 이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의 전선 테마들 또한 좀 과열기가 조금 많이 끼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타로서는 좀 조심해야 될 시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밖에 하면 종목도 뭐 엔스로픽 관련해서 오픈 AI 띄워놓나, 기업 가치가 $9천억 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엔스로픽 AI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큰 폭의 상승세, 이게 지금 갑자기 뭔가가 진행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왔고요. 데이터 센터 들어오면서 이제 그 선박 엔진 쪽으로 주가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뭐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4월, 제가 볼 때 4월 한 셋째 주? 넷째 주? 넷째 주부터 해가지고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한 15일, 14일, 14일, 16일? 아무튼 이제 거의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엔트로픽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전력 설비와 전선 테마, 선박 엔진까지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시에나도 지금 이제 이틀 연속으로 보게 되면 한 12%. 이 시에나가 통신장비 업종이거든요. 통신장비 업종이고, 루멘텀 홀딩스도 지금 이틀 동안에 좀 많이 들어온 게 한 10% 정도. 그러니까 이 통신 테마들도 이제 월요일 날에 조금 개입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다소 지금 이제 통신 테마들도 보면 원래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주가가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강하게. 근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으면서, 전쟁 이슈가 끝나지 않으면서 좀 딜레이 타임을 가졌고, 아마 이게 또 주말에도 미국에서 또 이제 통신 테마들이 낙폭화돼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 같이 한번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양자 테마들도, 리케팅 컴퓨터도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우리가 그죠? 우리 시즌 이틀 동안에 합쳐버리면 거의 한 10% 육박에서 들어왔고, 대표적인 종목이죠. 무조건 아이온큐를 봐야 됩니다. 아이온큐 또한 지금 이제 한 10% 정도 가까이 수급이 들어왔고, 디웨이비 컴퓨터도 지금 한 12% 들어오는 등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살펴보시는 양자암을 비롯해 통신 보안 종목들이 대부분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월요일 날에 한번 재차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5월 달에는 일단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반에는 일단 뭐 양자암호 쪽에 주가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차후에 관련했던 반도체 종목에 따른 부분은 새롭게 뭔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나오지 않는다면은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필요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더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엔스로픽 AI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냉난방 공조를 비롯해서 일단 데이터 센터들 필요한 뭐 철강이나 이런 데를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지금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보안이죠. 보안 관련 종목을 비롯해서 역시나 뭐 통신 장비,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골조 건물, 그 다음에 선박 엔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급이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부분이 좀 더 심화되거나, 좀 더 급격히 또 사이가 좋아지거나,
그래 될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 생각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거의 뭐 자국 내에서 그냥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선언을 좀 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5월 달에 있을 이제 뭐 미중과의 어떤 이제 관세에 따른 협상, 그죠? 이제 관세 협상 해소부분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모양새가 미국과 이란이 좀 제대로 화합한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좀 중국과의 관계 자체도 좀 껄끄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 우방 국가가 중국의 우방 국가가 베네수엘라가 이란이잖아요. 최우방 국가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에너지 관련했던 유가를 미국이 컨트롤해 가면서 지금 이제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히토리를 쥐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작년 5월달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1년을 유예한다고 나왔거든요. 그게 딱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그래서 5월달부터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미친 듯이 올라왔거든요.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에 종합적에서 보면 그때부터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역시나 끼어있던 부분이 대북이 끼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제 이란을 보고 있는 김정은의 마음은 어떤 건가, 이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란에 따른 호르무즈 협에 관련해서 전쟁을 해왔던 미국이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 당연히 이제 뭐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이란 편이니까 그런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이제 지금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돼버렸고, 특히나 이제 유럽 쪽에 에너지 의존도가 심했던 유럽 쪽 에너지 러시아 쪽에 의존이 심했던 유럽 쪽도 차선책으로 만들었던 게 지금 이제 중동발에 따른 석유와 가스 쪽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이제 유럽 쪽 애들도 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하는 어떤 행위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도 동의를 하지 못했던 모습에 상당히 트럼프가 삐진 상황에서 25% 추가적인 어떤 자동차 관세,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과연 이제 유럽 쪽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5월달에 주요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또 지나고 나면 또 트럼프가 또 뭐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역시 러우 전쟁도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변수는 누구다? 트럼프라는 얘기죠. 이렇게 트럼프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지켜보면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은 트럼프의 또 어떤 자국 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부분인지라 이제 제가 볼 때는 분란을 더 만들지 않는다면은 아마 저희는 뭐 이제 IT 위주로 해서 돈이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의 제천, 미중과의 어떤 관세 협상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좀 넓게 넘어간 다음에 이제 러우 전쟁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비롯해서 미국 이란과의 어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이 스톱 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끝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추후 이제 트럼프 행위에 관련해서는 전반적 글로벌 시장 흐름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아마 통신 보안 종목들은 낙폭과대가 좀 강하게 들어올 것 같고요. 역시나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필요한 전력 설비를 비롯한 선박 엔진 뭐 이런 것들도 초반에는 좀 수급이 좋지 않을까, 첫째 주는 그렇게 보고, 둘째 주는 아마 좀 유동적으로 바뀌는 게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같은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넘어가야 제가 볼 때 관세 협상도 자연스럽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무리를 안 짓고 넘어가게 되면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완만하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유가를 통해서 미국 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잘 진행이 되어야지만 이제 대북과 이제 다시 한번 더 러우 전쟁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인지라 향후 어떤 트럼프의 어떤 관세 협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미국과 이란, 뭐 중국, 뭐 이런 유럽까지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트럼프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이제 유가나 미국 지지를 체크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5월 중순 말부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답이 정해진 상태라 새로운 어떤 이제 AI 관련했던 뉴스가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월요일 날에 첫 번째 추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공개 추천 종목으로 제가 드렸던 엑스게이트는 당연히 들고 계시죠? 당연히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엑스게이트. 자, 원래 엑스게이트는 좀 더 들고 가시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유튜브로 들은 게 아니고요. 유튜브 들은 게 수요일 날에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그죠? 수요일날 종일 공개 방송을 하루 종일 했고요. 두 종목을 드렸습니다. 두 종목을. 단타로 재룡산업 들어가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단타로. 그죠? 목요일날, 수요일날 추천해 드렸는데 이틀 전이죠. 4월 29일 추천 드렸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단기로 수요일 좀 한 20% 정도, 이제, 목요일에 파신 분들은, 나머지 파신 분들은 이제 그날, 당일날 팔아서 한 10몇 % 정도 수익 드셨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사가지고 24% 먹은 게 아니라, 들고 있는 나머지 24% 수익을 드셨다는 것만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 수익률을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한 13, 4% 정도 수익 드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1000만원 들어가면 한 130만원. 1000만원 사가지고 240원 먹은 게 아니고요. 분할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인 수익률은 들고 있는 게 한 24% 났다는 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한 종목 더 드렸던 게 엑스게이트를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엑스게이트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도 제가 12,900원, 13,1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로 드린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료 카톡에다가 또 AS 해드렸던 부분인데, 못 파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에 또 갭이 많이 들어오면 파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게 이제, S게이트가 이제 경고 지정이 풀리면서, 월요일 날에 이게 넥스트 시장에서 아마 거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개인적 입장에서는 아마 출발하게 되면 15,000원부터 수익을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월요일 날 첫 번째 추천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역시나 이제, 금요일날 좋았던, 목요일날 좋았던 걸 봐야 되는데, 일단 KBR 메탈이 또 금강우식에 걸려버려서, 선도전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선도전기. 너무나 잘 알거든요. 재룡산업, 선도전기, 이화전기, 광명전기, 재룡산, 그죠? 이화전기, 선도전기, 재룡산업, 광명전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예전에 이제 대북에 관련해서 육자회담 때 수급이 좋았던 애들. 대표적으로 이화전기, 선도전기, 광명전기. 이 종목들은, 워낙 저희들은 유명한 종목이라서 보고 있는데, 일단 선도전기가 이제 재상장이 유지가 되면서 때마침 이제 전력설비 쪽으로 붙어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역시나 이제 신용도 못 쓰고, 그 다음에 또한 미수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금강공시가 없어요. 그래서 동종목은 이제 조금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쓸데없이 갭이 들어오면은 할 생각이 없고, 아침에 조금 더 갔다가 좀 떨어지게 되면 아래꼬리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8,550원에서 8,75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먹고 빠지는 전략. 역시나 시장을 일단 들고 계신 종목도 위주로 보고, 장중에 좀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아래꼬리 좀 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유동적으로 잘 확인해서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개입이 많이 들어오면 안 하시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이제 1차로만 조금 강박 정도에서 좀 출발한다면 한번 들어갈만 하고, 한 7, 8% 좀 들어오면 이제 오전에 아래꼬리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한 8,550원, 8,750원 정도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7,350원 정도 잡아드리겠고, 행여나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또 뚜껑 열어봐야 돼요. 갭이 또 한 15% 갭도 하지 마세요. 또 이런 거 15% 갭도가 좀 들어간 사람 계시는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역시나 동종목도 재상장 이슈 뉴스 때문에 들어온 거지 특별한 이슈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동종목도 전형적으로 광면전기, 선도전기, 재룡산 똑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매매했던 이제 그 종목하고 똑같거든요. 예전에 이 종목도 우리가 보면 세명전기 이런 거와 똑같아요. 전형적 세력선 종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나노엔텍을 드릴 건데, 나노엔텍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세력선 종목인데 목요일이죠. 자꾸 금요일, 죄송합니다. 목요일날 이제 우리가 자꾸 쉬었는데, 금요일에 쉬었는데 자꾸 금요일 쉬는 것 같아요. 나노엔텍 또한 역시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2차전지 섹터 중에 하나인데,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실수 많이 하노. 이 종목 또한 예전에 우리 코로나 백신 테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앞전에 로봇 쪽이 좀 붙었어요. 이 종목도 지금 이제 리제네론이라는 세포, 대량 분석 자동화 로봇 및 고처리량 형광세포 분석했다는 이제 수익성 흐름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역시나 좌측에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연소수준이 좀 부족해가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5월선 언저리 때 좀 잡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좌측에 매물대가 좀 있어서 쉽게 연소선 가지고 이렇게 양음량으로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밀어주면 종목들 잡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소 이제 아래꼬리 공략을 좀 해서 물량을 좀 잡아가는 매매 아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조금 이제 조정받게 되면은 이제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통신 테마 쪽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뭐 들어갈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통신 테마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양자 보안 쪽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1차로는 한 6,230원에서 6,280원 정도대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요. 5월 4일날 일단 매매하시면 또 5월 올라 휴장이기 때문에 오전장에 또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추가적인 어떤 이슈 뉴스는 미국 이란에 따른 협상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4일 오전장까지 또 속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잘 감안해서 월요일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첫 스타트는 우리가 추천했던 S게이트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MTNW, 네이버나 카카오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MTNW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MTNW 검색하시면 오른쪽 밑에 중간 쪽에 보면 고고스탁 민경준 어드바이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그죠? 1개월에 61만 6천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관리자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새 인기가 좀 많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이벤트 진행하면 가입을 많이 하세요. 조만간 헤비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 지금 제일 싸거든요. 헤비 쌀 때 들어오세요. 지금 그냥 관리자님하고 얘기가 좀 나와서 하반기 때 헤비를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올리기 전에 가입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마 제가 자주 말씀드릴 건데 헤비 오르기 전에 들어오세요. 네.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저는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모레 월요일 아침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스타트는 역시 X게이트부터 시작하겠죠. 수익 축하드리면서 또 후속주 열심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모레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